제115차 최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네, 제115차 최고위원회를 이곳 애국 충돌의 교장 천안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이 많이 오셨는데 이게 다 박완주 도당위원장 인기 때문인가요? 대표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인기. 네, 아부성 발언은 중단해 주시고 대통령님 인기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인 정권 교체에 앞장을 서주신 충남 도민과 세종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는 광주시가 82% 올렸는데 전국 두 번째 80.7%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곳 충남에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라는 말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당의 이해찬 위원장님과 또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충남도당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도구가 아니었더라면 이번 대선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남 도민과 세종 시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우선 천안 아산 KTX 역세권을 융합 R&D 지식 집약 서비스 산업 지구로 키우겠습니다. 또 내포 신도시를 서해안의 중심이자 황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시켜서 충청권의 도약을 기약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올해로 착공 10년 또 출범한 지 5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민주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세종시를 만들었고 보수 정권의 홀대 속에서도 세종시는 행정도시 완성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시켜 세종시를 실질적으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내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해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자 한반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우는 역사적인 제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제안은 대치 상태의 남북관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분단과 갈등의 패러다임을 평화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5대 원칙 천명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ICBM 공식화에 대북 강경 대응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되면서 우리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단기적이고 근본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정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민주 세력으로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함께 뜻을 모은 부분도 바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었습니다.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깊은 공감대를 나눈 부분도 바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었습니다. 7월 5일자 뉴욕타임즈는 칼럼을 통해서 역대 미 행정부의 강원 정책이나 중국을 통한 압력 등은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선택은 대화와 소통을 통한 외교적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선 조작 게이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대선 조작 게이트는 이런 일찍이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이런 네거티브 조작의 속성이나 특징은 관련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방패막이를 먼저 세운다는 것입니다. 조작이 아닌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직접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으로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 가동이 되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네거티브 조작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그런 사실과 결과를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죄를 죄로서 덮으려고 했던 것만 봐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지원 선대위원장은 죄를 죄로 덮기 위해서 직접 박지원 선대위원장 명의로 상대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저를 직접 나서서 고발까지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제보자에 대한 신원 확인은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선스의 국내 동기가 소수에 불과한데 몇 명이며 또 그 신원을 쉽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5월 5일 공명선거 추진단 명의로 날조된 이 조작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유포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선 바로 전날 5월 8일 날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 책임은 반드시 수사가 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 말씀드릴 원고는 따로 있는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주미애 당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당의 길은 당의 길이 있고 국회의 길은 국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은 국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당원과 아직 당원화되지 않은 그러나 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우리 당 주미애 대표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5월 5일자 이 조작된 사건, 제보 조작 사건이 발표되고 저희 선대위가 고발하고 그 뒤에 국민의당이 주미애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희 당 관계자를 고발했던 그 과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그것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유미 씨가 구속된 사정만 보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사 책임의 소재 여부를 떠나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과연 정치적 책임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원내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원내는 국회법과 여러 절차법에 의해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 주제들을 합의하고 토론하고 협상합니다. 그러나 당의 길은 원내의 길과는 다른 겁니다. 일치를 노력할 뿐이지 당 대표로서 이 엄중했던 사건에 대해서 그에 대한 걸맞는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상대 당에게 뭔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저는 온당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 세종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오늘 충남 세종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마다 우리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결정했습니다. 충청의 마음이 모일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충청과 세종은 촛불 민심의 바로미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열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촛불 시민의 명을 받아 국민적 요구, 시대적 사명인 정권교체를 해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성과는 우리 이해찬 세종시당 위원장님과 박완조 충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간 멈췄던 충청과 세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폐기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규제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모두 외면해 버렸습니다. 충청으로 오려던 기업들조차 모두 발길을 돌려버렸고 때문에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나고 지방 정부는 부채만 쌓였습니다. 충청 발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충청이 심장이 될 때 국가 균형의 발전 맥박이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완주 충남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충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충남과 세종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 승리의 주역이신 당원들을 격려하시고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중앙당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 태풍을 일으키는 선봉장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충청 승리가 곧 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준비하면서 충남도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을 중심으로 체계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약 개발 과정에서도 도민의 민의를 온전하게 담기 위해 공약 제안 공모회와 기획 토론회를 실시했고 선대본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당 내외 도민 5,176명이 참여하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선거운동 기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날 계획을 공유하면서 당 중심의 일사불란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4%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군구 중에 천안시 서북구만 유일하게 승리했던 충남이 이번 대선에서는 무려
13.8% 차이로 득표를 하였고 13개 시군구에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성실한 공약 이행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신 210만 충남 도민의 성원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충남 도민께 14가지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전 추미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안 아산 KTX역 3건을 R&D 집적지구로 조성, 내포 신도시를 항해권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논산 계룡의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특히 서산, 천안, 청주, 을지를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 그리고 충남 서해안 해양 신산업 육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자원개발 이전, 미래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장항선 복선 전철화, 그리고 충청 산업문화 철도 건설 등 공약집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유세를 통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하시겠다. 그리고 천안 역사 정비 및 독립기념관 수도권 전철 노선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연설 과정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및 전기세 차등 요금제 적용이라고 하는 큰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충남 도민의 삶과 밀접하지 않은 공약이 없는 만큼 추미애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전폭적 지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충남 도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와 함께 더 살기 좋은 충남, 나아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충남도당이 앞장서서 온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저희 지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님 방문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소리가 떡방앗간이 옆에 있나 봐요. 거기 떡방앗간 떡 찢는 소리인데 이게. 그럼 떡 찢는 소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듣는 거라. 최고위원님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춘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우리 김민기 수석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김민석 정책연구원장님과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양성주 전 최고위원님은 우리 지역의 또 선배님이시고, 우리 지역의 기초단체장님이신 구분영 천안시장님, 복귀왕 아산시장님, 김홍장 단정시장님, 황명선 논산시장님, 그리고 조이완 도의회 민주당 원내 대표님, 그리고 조철기 의원님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500은 우리 홍성의 도 의원님, 우리 2년 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당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박정현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지역의 많은 우리 또 선배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우리 최고위원님과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KTX R&D 융합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의 서해안 중심 도시로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전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만 혁신도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을 대표님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십사 하는 도지사로서의 부탁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과 계속 떡방울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 탈석탄과 탈핵의 어떤 구체적 이행 계획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매우 중요한 테스트베드 지역이 될 것입니다. 국내 화력발전 시설의 시설 용량의 50%가 충청남도 서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이 탈석탄에 대체되어지는 우리의 대체 전력 생산 시스템으로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전략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한 전략적 정책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대안과 함께 탈석탄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전력 수급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충남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입니다. 비가 와서 다 급한 불은 일부 해갈이 되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서북부의 7개 시구는 보령댐이라고 하는 작은 댐에 의존해서 공업, 농업,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령댐의 저수 용량으로 볼 때에는 늘 작은 가뭄에도 늘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대청댐 수계와 용담댐 수계를 충청남도 서북부에 연결하는 광역 상수도망 연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최고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업용수, 해안에 있는 임해산업단지에 있는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화력발전소, 현대제철 등의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 공업용수의 대체로서 해수담수화 시설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광역상수도망 연결사업 등에 있어서 당이 적극적으로 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도지사로서의 청을 올립니다. 대표님 잘 그리고 떡방앗간은 떡방앗간 땡땡입니다. 예. 너무 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의 오래된 지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자고 늘 주장해 오셨고 그 길을 여셨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분권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그 전에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던 제2국무회의의 내실화 또한 저는 분권 개헌 과정에서 현재의 17개 시도를 500만에서 2천만 명의 인구의 기준이 되어지는 유럽형 강소국가 모델의 실질적인 지방정부로 17개 광역단체를 통합시켜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분권국가로 향하는 길에 이 지방정부의 재구성에 대해서 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전략에 이 제안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자는 제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분권국가를 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뒷받침으로서 우리는 동네자치와 뿔뿔이 민주주의로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들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제도적 권한을 부여해 줘야 합니다. 뿔뿔이 민주주의로서 튼튼히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서 확보되어지고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고 또한 국가의 운영 구조가 분권형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서 가기 위한 개헌의 비전을 우리가 담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선언은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당이 힘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과 실행 계획을 추진하자는 그런 제안 말씀 함께 올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조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양승조 의원입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님, 우리 최의원님들, 청취자 여러분, 예, 천안에서 이 민생경청 책을 여러 개 해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 또 시장 구성님들도 함께 또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우리 박완주 의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박준희 씨가 말씀했는데, 우리 천안 관련해서 딱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추미애 대표님 반드시 좀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은 게, 천안 역사가 임시 역사가 14년이 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모든 역사가, 천안 역사가 대략 한 대한민국 7번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임시 역사를 14년이 넘었거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줍시다. 또 우리 대통령께서 천안에 오셔서 유세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천안 역사 14년을 반드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독립기념관까지 전철 연장 문제가 굉장히 그 천안 시민과 충남 도민의 그 요구사항인데, 이 문제도 역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천안에 오셨을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대략 1년 한 14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요. 만약 전철이 연장된다면 뭐 몇십만 더 늘어난 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그 독립이라든가 애국심 고체에 굉장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라 생각하고, 독립기념관 전철 연장도 대표께서 특별한 관심 기울여주십사 좀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까지 독립기념관에서 8.15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들에서 거의 행사를 하시는데, 다가오는 그 8월 10일 광복절 행사는 우리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고, 그리고 광복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높이 하는 그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그 광복절 행사를 독립기념관에서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서 좀 제안하셔가지고 그런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본영 천안시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구본영입니다. 천안시가 생기고서 이렇게 당대표님과 최고위원 모시고 회의를 하는 걸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 천안 지역은 아주 역동적인 도시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그 사선의원 양승조위원과 박완주 의원님이 좀 지켜주고 있고, 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많은 지사 지원이 있어서 천안이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이렇게 대표님과 또 이렇게 박봉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거의 중요성이 충남에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충남이 항상 못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도 앞으로 진짜 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하려면 충남에 대한 이 추천권에 대한 공부권에 대한 이 지원만 잘 되면 영구적으로 이들이 집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지난번에 우리 박완주 도당위원장께서도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그 지역 사업에 KTX 서산부 돌지까지 가는 공사 횡단 쪽도는 12개 시군이 관여가 되고 30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그 사업인데, 지난번 그 서울서부터 양양까지 일반 고속도로를 설치를 했어도 고속도로는 한계가 이렇게 많이 정체가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그런 데에서 정시성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도 각광받는 그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횡단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우리 KTX 역사 주변 R&D 연구는 저희 그 충청권의 그 산업을 수도권에 있는 산업들을 저희들이 분산시키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승조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지역 현안으로서 좀 미리 말씀드려서 제가 추가 말씀 안 드린다만, 그런 것들이 되면은 저희 천안은 정말 우리 충청도에서의 그 민주당 당권을 당폭을 정말 일으키는 그런 핵심 지역으로 저희들이 두 국회의원 모시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우리 대표님께서 저희 천안 지역에 많은 그 지역 선물을 좀 주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로서는 정말 최고위원님과 이렇게 대표님까지 모시는 회의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께서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